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조 이성계 축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날 이 살고지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사냥 행차와 그와 관련된 퍼포먼스들이 진행되게 될 이 태조 이성계 축제는 여러분들 이 왕조실록에 보게 되면 태조 이성계는 이 동교, 서울 도성의 동쪽 지역인 지금 이 왕십리 일대가 된 텐데요. 동교의 거둥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동교에서 사냥을 하다, 동교의 거둥에서 목마장을 시찰하다 와 같은 이런 기록들처럼 태조 이성계는 자주 이 동교에 나오셔서 이러한 사냥을 즐기셨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되었었던 것이 지금의 이 뚝섬 일대, 성수동 일대가 될 텐데요.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이 살고지 다리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 전체를 살고지, 소위 살고지평이라고 해서 불려졌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태조의 행차가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 성동구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냥 행차 퍼레이드를 벌이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소위 또 축제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양주 회암사지 왕실 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이미 시행이 된 것이 되겠는데요. 이 양주 회암사지는 이 고려 말 조선 초의 최대 사찰이 되겠고요. 특히나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거처를 하셨었던 소위 치유의 사원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암사가 되겠고, 그래서 이 회암사의 행차를 하셨던 모습을 담은 이런 퍼레이드가 이곳에서도 하나의 축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행차를 하신다고 하면 먼저 앞서서 왕의 행차를 알리기 위한 이런 둑기와 교룡기가 앞장을 서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연이라고 하는 가마를 타거나 아니면 직접 말을 타시는 경우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왕과 왕비라든지 왕세자는 이런 모습의 연을 타시도록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소위 재현해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축제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살고지 다리에서도 이런 식의 퍼레이드와 퍼포먼스가 재현됨으로써 태조 이성계의 이런 지금의 뚝섬 일대에 나들이를 나오셨던, 거둥을 하셨던 것들을 재현해보는 하나 지역 축제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임금님의 모습 또한 이런 것도 하나의 재현 행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뿐만 아니라 이곳 동교 지역에는 매사냥 등으로 많은 임금님들이 이렇게 수시로 행차를 하셨던 공간이었었고요. 특별히 이 뚝도를 중심으로 이 살고지 다리 근처가 그러했었던 이유는 이곳을 동교의 사냥, 꿩사냥 등을 보기 위해서 행차를 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광나루나 송파나루를 거쳐서 동쪽으로 가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헌인릉이라든지 아니면 여주에 있는 영령릉, 또 노상군이 영월로 유배를 갈 때도 바로 이 왕십리의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이 광나루라든지 송파나루를 건너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왕십리 일대는 늘 이런 동쪽으로 가시는 임금님의 중요한 거둥길 코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동대문에 있는 흥인문을 거쳐서 동묘 쪽에서 청계천을 건너시는데 영도교를 건너서 지금은 이제 왕십리 뉴타운 쪽이 되겠습니다. 를 거쳐서 왕십리역을 거쳐 살고지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루트가 당시의 거둥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영도교를 청계천에서 건너서 이렇게 뉴타운 지역, 상왕십리 지역을 거쳐서 왕십리 쪽으로 갔었던 그 길이 지금 이 지도상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살고지평, 이 뚝섬 일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당시에 중량천을 건넜었던 다리가 바로 이 살고지 다리였었죠. 이를 일명 전관교 혹은 제반교라고 불렸던 것으로 조선시대의 가장 긴 돌다리로서 흔히 300보 다리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이
밥상처럼 아주 편편한, 그래서 제반교라고 하는 명칭도 불렸을 뿐만 아니라 이 응봉을 중심으로 해서 매냐 사장이 대단히 활기를 띠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화살에 맞은 새가 떨어진 곳이라는 등의 스토리텔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살고지 다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살고지 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의 가장 마지막으로 이 살고지 다리를 넘으셨던 행차를 하셨던 분은 바로 이 순종 황제로서 1907년 10월 12일 날 유릉의 행차를, 그의 부인이었었던 세자비의 무덤이 있었던 유강원의 행차를 하셨을 당시에 관보에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제반교를 건너셨다고 하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1926년 이제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 다리를 건너서 결국 유능에 이렇게 안치가 되었었던 것들을 통해서도 이 살고지 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조선 왕조 역사에서 태조 이성계 이래로 중요한 임금님의 거둥길이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제 이 중량천 위에 놓여 있는, 여전히 세워져 있는 바로 이 살고지 다리의 모습과 그 반판하다고 했던 제반교의 모습을 보고면서 이 가까이에 바로 이 살고지 옆에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도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태조 이성계 사냥 행차와 같은 퍼레이드를 이렇게 살고지 다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는 바로 이 사냥 행차 퍼포먼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이 조선 왕조 시대의 동교 일대의 임금님의 거둥 행사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모습과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이 시간에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 드렸습니다.